놀이와 문학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문학 수업,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놀이 수업, 정답도 없고 경쟁도 없는 신나는 수업,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저는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입니다. 저는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입니다. 저는 기술 편집을 맡고 있는 제피디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확실히 스튜디오가 꽉 찼죠? 네. 지금 현재 신나는 문학놀이 교실에서 활동하고 계신 장우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서 오세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과 청소년 문학놀이 강사를 하고 있는 장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너무 예뻐요. 목소리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는. 여기서 뵈니까 또 더 반가운 마음이 크네요. 네. 선생님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비도 많이 오던데 요즘. 아유, 장마. 저 빨래 오늘 3번 했어요. 마르지를 않아가지고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냥 요즘에 출근 시간을 칼 지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침에 좀 일찍 나가고 있거든요. 비 올 때마다 막 애들 깨우고 우산 맨날 놓고 오고 다음날 비 정신없죠. 오는데 아주 그냥 우산만 지금 8개를 더 샀나 봐요.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맞아. 더운 것도 더운데 이게 습기가 많으니까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 뭐 가지. 관절염 걸리는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고, 네. 예, 그리고 챙겨야 될 거리 너무 많잖아요. 먹거리도 좀 잘 보관을 네. 해야 되고, 또 장 보러 가기도 귀찮고, 또 우리 남편들이 야, 비 오는데도 먹을 거 없냐? 또 그러기도 하고,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분주하고 힘든데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 장우영 선생님이 오셔서 오늘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한결 업된 것 같아서 좋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그 장마 때문에 제습기를 24시간 풀가동 끊을 수가 없는 제습기의 유혹. 그게 좋다는데 네. 제습기가. 네. 왜냐면은 너무 꿉꿉하면 아이들하고도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하게 되고 잔소리 하게 돼서 우선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에어컨을 계속 켜가지고 애들이 다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다 병원 갔어요. 오늘 아침에. 애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또 그러니까 제습기를 돌리면 약간 더운 바람 나오니까 그쵸. 또 남편은 또 더운 걸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에어컨 켜놓으니까 결국은 또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맞아요. 옛날에는 제습기, 에어컨 다 없이도 다 잘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환경도 문제고. 이렇게 날씨가 꿉꿉하고 장마철이라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오늘은 좀 더 게스트를 모시고 산뜻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심심 양양이 만들어가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예다음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문학놀이 교실에서 지난주 진행되었던 수업을 오늘은 잠시 스튜디오로 옮겨와 봤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쵸. 오늘 재밌겠죠? 특별 장우영 선생님이 네, 출연하셨군요. 맞습니다. 그 기대돼요. 오늘 저희가 청소년이 되는 건가요? 자, 무슨 책인지 너무 지금부터 톡톡 선생님의 북톡부터 시작할게요. 줄무늬가 생겼어요. 데이비 세노트 글 그림. 카밀라는 아우콩을 좋아했지만 절대 먹지는 않았어. 친구들이 아우콩을 싫어했기 때문에 카밀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 카밀라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나 신경을 썼어. 오늘따라 카밀라는 훨씬 안달을 부렸지. 학교 가는 첫날이었거든. 카밀라는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하지도 못했어.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옷을 42번이나 갈아입어봤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 카밀라는 예쁘장한 빨간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 그러다가 갑자기 꽥 소리를 질렀어. 방으로 달려온 엄마도 소리를 질렀어. 에이구머니나 온몸이 온통 줄무늬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무늬가 생겨서 카밀라는 정말 무지개 같았지. 엄마가 카밀라 이마를 짚어보고 물었어. 얘야, 몸은 괜찮니? 괜찮아.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카밀라가 말했지. 우선은 침대에 누워있어. 그리고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엄마가 말했어. 카밀라는 한시름 놓았어. 학교 가는 첫날을 놓치기는 싫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었거든. 그리고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몰랐어. 그날 오후에 나돌팔 의사 선생님이 카밀라를 진찰하러 왔어. 선생님은 카밀라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지. 아, 거참 이상한 병이구나. 이런 병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니? 콧물은 좀 어때? 몸이 아프거나 쑤시진 않고?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는데 야, 숨쉬기는 괜찮니? 어질어질하면서 몸은 좀 나른해? 으슬으슬 춥고 부들부들 떨리니? 아니요. 아픈 데는 없어요. 카밀라가 대답했어. 그렇구나. 나돌팔 선생님은 카밀라 엄마를 보며 말했어. 내일은 학교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고 드릴게요. 며칠 지나면 줄무늬가 없어질 겁니다. 만약 낫지 않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는 선생님은 가버렸어. 다음 날은 정말 끔찍했어. 학교 친구들이 전부 카밀라를 보고 웃었거든. 모두 카밀라를 카밀라 크레파스라거나 살아있는 막대 사탕이라고 불렀어. 카밀라는 보통 때처럼 보이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는 줄무늬들이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별 모양으로 쪼개졌어. 아이들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아이가 물방울 무늬를 보여줘 라고 소리치니까 정말 물방울 무늬가 나타났어. 다른 아이가 바둑판 하니까 사각형 무늬들이 카밀라 몸에 생겼어. 그러자 모두 여러 가지 모양이랑 색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 카밀라의 몸은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듯이 휙휙 바뀌었어. 그날 밤 교장 선생님이 카밀라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죄송합니다만 카밀라를 집에서 쉬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카밀라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이 계속 전화를 하십니다. 그 줄무늬가 혹시 전염병이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군요. 카밀라는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어. 아무도 카밀라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잖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 아빠가 카밀라의 기분을 낫게 해줄까 싶어서 말했지. 얘야, 뭐 좀 먹고 싶은 건 없니? 괜찮아요. 카밀라는 한숨을 쉬었어. 사실은 정말로 아오콩을 한 그릇 먹고 싶었지. 하지만 하루 종일 우습거리가 된 걸로 충분했어. 다음 날 카밀라 아빠는 나돌팔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 선생님이 중얼거렸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문가 양반들을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나돌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4명을 데리고 왔어. 모두 기히다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 선생님은 카밀라 가족에게 다른 선생님을 소개했어. 주저의 선생님, 나라의 선생님, 왕제잘 선생님, 그리고 새파란 선생님입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은 카밀라를 진찰하기 시작했어. 여기저기를 꽉 쥐어보고 쿡 찔러보고 툭툭 두드리며 진찰을 했어. 카밀라는 기분이 영 언짢았어. 볼거리는 아니군요. 주저의 선생님이 말했어. 홍역도 아니에요. 따라의 선생님이 말했어. 분명히 수두는 아닙니다. 왕제잘 선생님이 말했지. 햇볕에 탄 것도 아니에요. 새파란 선생님이 말했어. 선생님들은 카밀라에게 저마다 색깔이 다른 알약이 든 병을 하나씩 줬어. 주주의 선생님이 말했지. 자기 전에 전부 하나씩 먹고 자라. 선생님들은 나돌팔 선생님을 따라 줄줄이 밖으로 나갔어. 그날 밤 카밀라는 약을 먹었지. 맛이 아주 지독했지. 다음날 아침에 카밀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카밀라는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했지. 그런데 옷이 몸에 맞지 않았어. 거울을 봤더니 알록달록 커다란 알약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카밀라 엄마가 전화하기 무섭게 나돌팔 선생님이 달려왔어.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 대신에 과학자 선생님들을 데려왔지. 한머리 선생님이랑 나천재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었어. 과학자 선생님들은 또다시 여기저기를 쑤셔보고 찔러보고 들여다보고 소리를 들어보았어.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를 적더니 소근소근 귓속말을 나눴어. 마침내 한머리 선생님이 점잖게 입을 열었어.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 그러자 갑자기 카밀라 몸에서 보풀보풀한 바이러스 덩어리가 생겨났어. 아니면
박테리아일 수도 있단다. 나 천재 선생님이 말했어. 그러자 꼬불꼬불한 박테리아 꼬리가 튀어나왔어. 곰팡이일 수도 있지. 한머리 선생님이 말하자마자 카밀라 몸에 여러 가지 색깔의 곰팡이가 피었어. 과학자 선생님들은 카밀라를 쳐다보더니 서로 바라봤어. 한머리 선생님이 말했지. 우리는 연구실로 돌아가서 이 숫자들을 다시 조사해봐야겠구나.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마. 하지만 선생님들은 치료법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 이제 방송국 기자들까지 카밀라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 기자들은 카밀라네 집 밖에 모여서 몸이 신기하게 변하는 이상한 병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 얼마 안 있어 카밀라네 집 앞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 카밀라네 집은 카밀라를 치료해 주겠다는 사람들로 북적댔어. 심리학자와 알레르기 치료사, 약초학자와 영양학자, 무당과 늙은 주술사와 힌두교의 승려, 심지어 동물을 고쳐주는 수의사까지 들이닥쳤어. 이런저런 치료를 할수록 카밀라의 모습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 카밀라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 카밀라의 몸에서 뿔이랑 앵두랑 수정이랑 깃털이랑 복슬복슬한 꼬리가 자라났어. 어떤 치료법도 통하지 않았지. 어느 날 환경치료사라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카밀라를 고칠 수 있다며 말했어. 자, 눈을 감고 숨을 크게 쉬렴. 그리고 이제 내 방이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큰일 날걸요? 카밀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 카밀라는 천천히 자기 방 벽 속으로 녹아들어가기 시작했어. 침대는 카밀라의 입이 되었고 서랍장은 코가 되었고 벽에 걸린 그림 2점은 눈이 되었지. 치료사 아줌마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집 밖으로 도망쳐버렸어. 카밀라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어. 이제 어쩌지? 상태가 점점 나빠질 뿐이잖아. 엄마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막히 들렸어. 카밀라 아빠가 문을 열어보았더니 상냥해 보이는 오동통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 실례합니다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할머니가 밝게 말했어.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지.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 이런 맙소사, 이건 줄무늬병이에요. 이제껏 내가 본 것 가운데 상태가 가장 심하군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초록색 콩이 든 통을 꺼냈어. 자, 이 콩으로 다 잘 될 거예요. 요술콩인가요? 카밀라 엄마가 물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그냥 보통 아우콩이랍니다. 틀림없이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얘야? 할머니는 카밀라에게 물었어. 카밀라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우콩을 한 접시 가득 먹고 싶었지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 싫었어. 왜? 누가 그런 걸 좋아해요? 전 그런 거 절대 안 먹어요. 카밀라가 말했어. 오, 이런, 내가 잘못 짚었나 보구나. 할머니는 스푼 듯이 말하더니 콩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문을 걸어갔어. 카밀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 아까 그 콩은 정말 맛있을 거야. 지금까지 카밀라가 겪은 일에 비하면 콩을 먹는다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카밀라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 카밀라가 소리쳤어. 잠깐만요. 저는 사실 아우콩이 정말 좋아요. 그럴 줄 알았단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 할머니는 콩을 한 움큼 집어서 카밀라 입에 쏙 집어넣었지. 카밀라가 소리를 냈어. 가지랑 깃털이랑 꼬불꼬불한 꼬리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방 전체가 빙글빙글 소용돌이 쳤지. 소용돌이가 멈추자 카밀라가 나타났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다 나았어요. 그래, 내가 거기 어디 있을 줄 알았단다. 할머니는 카밀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사이로 총총 사라졌지. 그 뒤로 카밀라는 예전 같지 않았어. 어떤 아이들은 카밀라가 이상해졌다고 그랬지. 하지만 카밀라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 카밀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우콩을 먹었어. 그리고 줄무늬라면 2번 다시 건드리지도 않았지. 와, 저 이 책을 근데
정말 제가 이게 그림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한 번도 뭐가 그림책 하면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이 읽는 책, 뭐 그다음에 굉장히 교훈만 있는 책, 그냥 예쁜 책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접하고 이거 같이 엄마들하고 같이 그림책을 읽어야겠다 생각해서 학교 엄마들하고 그 동아리 그림책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그림책 안에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라든지 이게 굉장히 충분히 어른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렇게 다시 읽으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네. 표지도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색깔이. 네, 그쵸? 저희 딸은 이 책을 처음에 보고 되게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림도 사실은 예전엔 되게 막 예쁘고 이런 그림만 네. 보다가 이거는 네. 보면 되게 좀 실제적으로 좀 네, 보이고 또 막 아이가 계속 이게 변하고 하니까 처음엔 좀 무섭다고 못 보더니 네. 나중엔 이렇게 보더니 또 자꾸 한 번씩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다. 이 동화책은 그림이 한몫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같이. 네. 저기 청소년들은 이 책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우영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들도 처음에 접했을 때 인상적이었으니까 그 책 안다고 반갑게 맞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랬구나. 네. 그 줄무늬 병 이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수록 점점 발병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져서 네. 숨길 게 많으니까. 자기를 숨기고 네. 그 외부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니까. 많이 의식하게 되니까 금방 태어났을 때는 빨개 벗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가 네. 점점 크면서 이렇게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뭐 네. 치장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줄무늬 병이라는 게 네. 어른들이 다들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다 있겠죠. 뭐. 저 자신도 그렇죠. 생각하게 해보게 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어른들한테 더 많이 와닿는 네. 그림책이고 청소년들한테도 네. 더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그러니까 계속 남을 사회적인 것들 의식하는 것들 그리고 욕망은 있으되 그걸 뭔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거. 네. 여기 동화책에 보면 할머니가 나중에 그래 네가 거기 있을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경 쓰고 뭐 공부에 신경 쓰고 아이들도 뭐 외모에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정말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뭐 그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가면을 이렇게 벗어버린 진짜 나를 찾은 느낌? 음. 네. 그러니까 여기 책 뒷면에도 보니까 작가가 아이의 숨겨진 욕구가 엉뚱한 방향으로 표현되는 그런 상황을 그 줄무늬 병이라는 그 상상의 그 병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줄무늬 소동을 거치는 동안에 자기가 정말 바라는 일, 떳떳하게 하는 것이 남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청소년기에 꼭 한번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네요. 근데 네. 청소년들은 자기가 줄무늬병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학놀이가 시작되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걸 왜냐하면 기화로. 네, 그냥 물어봐서 이렇게 너는 그런 경험이 있니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던 것을 우리가 문학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는 것이 시초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고 그것으로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닌 그런 문학놀이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역시 선생님답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 오늘의 것 문학놀이 레시피가 더 기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대됩니다. 네.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이 진행하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이하며 마음이 튼튼해지는 문학놀이를 알아보는 심심이의 문학놀이 레시피. 오늘은 장우영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그 청소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참 궁금해요, 선생님. 네.
지난번에 저희가 내 마음이 가는 곳이라는 주제로 아까 저희가 읽었던 줄무늬가 생겼어요라는 동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두에 아이들의 마음을 우선 읽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여러 장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딱 한눈에 봤을 때 현재 자기 마음과 가장 비슷한 사진이 어떤 것인지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중에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비 중 6학년이랑 그다음에 지금 중1 친구랑 같이 하는데 6학년 친구가 아주 심각하게 그 신호등 사진을 고르고 나서 아, 저의 현재 마음이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위하여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좋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1 친구가 그냥 유턴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네가 잘못 간다 해도 유턴하면 그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선배인데. 조언이 되게 멋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떤 지시나 위로가 먼저 됐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제 느꼈죠. 그 친구가 진정으로 원하는 답이 그거였다고 저희는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이 기억이 그 나네요. 멘트 마음에 들어요. 유턴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맞아. 친구가 아마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던 그 시기에 굉장히 방황도 되고 고민도 되고 했었던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공감해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공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또 당연히 이게 정말 마음에서 나왔던 그쵸. 그 경험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훨씬 더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떨 땐 맞아요. 뭐 답을 얻기보다는 그냥 내 말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쵸? 저희가 이렇게 모두 공감할 정도면 그 짧은 한마디가 진짜 그 아이한테는 명쾌한 답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차시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얻어가고 스스로 베풀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진짜 문학놀이가 우리 이 지역 아이들뿐만 아니고 점차적으로 퍼져나가서 이게 마음이 아픈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점차적으로 들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필요한 프로그램이네요. 어떤 사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한번 좀 저 잠깐 사진을 고른 선생님들도 어떻게 골랐을지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철사로 막 옥매어져 있는 거. 얼매어진 사진도 있고, 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색감으로도 볼 수 있고, 왜냐면 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사진에 나왔던 그림으로 아니면 그 그림을 패러글라이딩이요? 보고, 예, 느꼈던 그 마음. 예,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뭐 복잡한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면서 뭐 여행의 기분,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 여행 사진을 줬지만, 여행의 즐거움보다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지금 학원을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웠던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막상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고르면서 준비했을 때 기대했었을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보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힐링 사진인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기랑 너무 먼 차원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현재 할 수 없는 사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공감대가 떨어졌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심정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저 지금 방금 맞아요. 생각난 건데 선생님 우리도 그럼 그 사진 일단 보고 우리도 한 장씩 골라서 있다가 네. 내가 고른 사진이 어떤 거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얘기해보면 네. 어때요? 그거 재밌을 것 저는 같아요. 지금 골랐어요. 아니 벌써 골랐어요? 골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잠깐 네, 골라야 줘봐요, 돼요. 선생님. 네. 저는 제가 그냥 아까 정말 그냥 딱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을 딱 보면서 네. 이게 엄마하고 아기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인데
저는 제가 이게 엄마 손이 아니라 이 아이 손이 되고 싶은가 봐요. 아. 너무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 게 사실은 저 마음속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 같은 남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네. 아이가 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제가 집에 가면 막 제잘 엄마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계속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들어주다 보면 그럼 아이가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막 하다 보는데 저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걸 막 얘기를 듣다 보면 막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한 귀로 이렇게 흘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몸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정말 제 정신 건강에 스트레스가 너무 이렇게 많았고 차 있을 때 그날 너무 울컥한 느낌이 막 내가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다 뭔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는데 나는 어디다 배설을 하지? 나는 어디다가 위로를 받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욱해서 울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단톡방에 같이 몇 명 이렇게 모여있는 단톡방 친구가 너무 그냥 아유 언니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이제 위로 한마디 해주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친구들하고는 저보다 나이가 또 많이 어린 친구들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사실 해주는 편인데, 그 말을 듣는데, 그 위로가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진짜 많이, 정말 단톡을 하다가 울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느낌이 났어요. 선생님, 제 손을 잡아요. 네. 다른 사람은 또 저는 꼬마아이가 커다란 강아지의 입을 이렇게 만지면서 서로 바라보는 그림인데 저는 그 공감한다는 부분이 되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 내 아픔만 늘 이야기하고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투정을 많이 주위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한테 그러는데 가족 각각 보면은 다들 힘들고 부분이 있잖아. 그걸 서로 나누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걸 행동을 하면서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는 부분이 난 참 필요하고 나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강아지와 함께. 강아지와 함께 네. 서로 봐주보며. 서로 바라보면서 네. 저는 제가 고른 사진은 이제 사진을 잘 설명해 보자면 시계가 여러 개의 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시계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막 다 이렇게 얽혀서 네, 막 묶여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저희 딸이 어저께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좀 너무 여유가 없어. 막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도 보면은 제가 뭐 이제 와서 뭐 고3도 아니고 그쵸? 막 뭐 시간에 쫓기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막 쇠사슬에 그냥 이렇게 엮어서 그런 것처럼 저도 모르게 예를 들면 뭐 아침을 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막 뭐를 하고 이걸 한다면 이거를 해야 되고 막 저 나름대로 막 이렇게 뭐 어떨 때는 뭐 시간 분초를 나눠가면서 막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또 뭐 시간이 아까운 것 같으니까 막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가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그렇게 진을 빼다 보면 나중에 딱 지쳐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고 여유롭게 누가 뭐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좀 내 스스로를 편안하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강박관념에 뭔가를 해야 되고 뭘 이렇게 이뤄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딱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고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었는데 선생님은 또 그런 여유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그냥 여유 있게 뭐 가끔 뭐가 그렇게 안 돼 있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아웃콩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 내가 뭐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또 거절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잘 못하고 밖에 나가서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남한테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내 자신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톡톡 선생님이 그 사진을 가져가서 제 손에서 놓쳤는데 처음에 그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선생님하고 좀 다르게 저는 여러 사람들의 시간이 다 제 주위에 와서 다 묶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스케줄과 여러 사람들의 시간과 공유하는 게 좋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나만의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때도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돼? 내일 새벽에 뭘 해야 돼? 내일은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잔지 한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깨 있는 거야. 근데 그 하는 일이 다 남을 위한 거죠. 그쵸? 본인을 위한 건 별로 없고. 뭐 결국은 나를 위한 것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 가끔씩은 나한테도 조금 시간을 네. 주고 시계가 하나였으면 여기는 지금 시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쇠사슬로 다 묶여져 있잖아요. 이거를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계는 하나고 네. 다른 시계를 좀 다 떠나 보내고 네. 내 시간만 하나 똑딱 아. 이렇게 움직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 사진도 골랐어요. 정말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도 그쵸. 정말 맞아요. 다른 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경험이나 또 살아온 길이 다르니까. 그쵸? 네. 여기 뭐 아우콩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줄무늬병이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많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처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병들이 깊어질 수도 있는데 가끔은 나만의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아우콩을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선생님? 네. 안 보이지만 우리 몸에 다 줄무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쵸? 응. 가리고 싶은 줄무늬. 우영 선생님 덕분에 오늘 또 좋은 시간을 네. 보냈네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눈가 촉촉해지는 네. 선생님도 있고 이런 기분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 듣다 보면 저도 그게 이렇게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수업하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공감도 되고 그런 기분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줄무늬가 생겼어의 주인공 카밀라가 가지고 있던 아우콩이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아이들도 이런 아우콩의 얘기를 누군가에게 함으로써 어떤 해소가 되고 자기가 또 한 번 이런 아우콩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이 수업의 주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떤 친구가 아우콩, 자기만의 아우콩이라는 주제로 쓴 글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예, 여기는 예비중 친구인데요. 제목이 밥이에요. 나는 밥을 싫어하는데 학교 친구들은 모두 밥을 좋아해서 그냥 억지로 밥을 먹고 밥을 좋아하는 척 했다. 밥이 진짜 싫다. 난 정말 밥을 싫어하는데. 살찌기 정말 싫어서 싫어하는 그럴까? 건가 보다. 외모에 신경이 외모에 많이 쓰이는 쓰이나? 나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딸도 6학년인데 밥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지금 성장기라서 밥을 많이 먹는데 본인은 밥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이 싫냐니까 그냥 자기는 밥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친구들이 밥을 맛있다고 먹으니까 그냥 자기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렇게 먹진 않는데 학교에서는 억지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6학년 어린아이고 그런 나무의 이목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나이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제일 편한 곳의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어른만 있어도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마고 선생님이고 가까운 누군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우리 문학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면 아이들은 좀 더 건강한,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수업 소감 얘기를 다 같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어떤 소감을 나누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아,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 마음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을.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마음. 오늘 그 지난주에 했었던 그 수업을 이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재밌는 아주 또 심오한 그림책도 읽고 아주 특별하고 정말 생생한 그런 문학놀이 레시피를 했던 것 같아요. 굳이 뭐 문학놀이 레시피 제목을 이렇게 말을 해본다면 내 마음의 아우콩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내 마음의 아우콩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자주자주 마음껏 한 번씩은 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주주클럽이 부릅니다. 나는 나. 일산 FM은 일산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에 놀자 문학놀이 온 에어. 청춘 만세는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알기 아까운 알아두면 쓸만한 지역문화 예술 정보들을 전해주는 동네북통신 양양의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기다려져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 남북 화해의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북한의 전통 사상 이해와 화해의 철학, 미리미리 서로서로 알아두면 좋을 그런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에 걸맞는 남북 간의 전통 사상을 알아보고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이해해주는 시간. 참 좋을 것 같죠? 네. 핫트렌드인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대화도서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4시에서 6시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물론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청소년부터 어른이면 더 좋겠죠. 예. 신청일은 8월 1일부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여름방학 특강인데요. 4대 궁궐 이야기. 제가 찾아보면서도 나도 듣고 싶다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진짜. 네. 예. 조선 500년 역사가 깃들여 있는 임금님의 거처 궁궐. 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어요. 그죠? 그 안에 보면은 뭐 경복궁 하면은 경복궁에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학 때 빠지지 않는 이게 그쵸 주제인 것 같아요. 항상 궁궐 이야기는 그쵸. 네. 근데 이게 영화 책으로도 나와 막 있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아는 재밌죠. 만큼 보인다고. 네. 그걸 보고 나서 가면 없어. 궁궐이 네. 너무너무 내 거 같아요. 다 내 집 같아요. 아, 옛날에 제가 살던 곳이었는데. 같이 사셨어야 되는 거라. 하셨네요. 네.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이렇게 4가지 궁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장소하고 일시는요. 삼성 도서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시에서 11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고요. 신청은 7월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그리고 궁궐도 요즘 야간 개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네. 딱 듣고 같이 그날 저녁에 아, 같이 맞아요. 야간 개장 가면 네, 네. 너무 좋을 것 멋있죠, 같아요. 멋있죠. 네. 우리 다 만나는 건가요? 그런데 4학년, 6학년 학생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 아쉽네. 나도 참 없지. 제가 대표로 다니겠습니다.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름방학이라서 특강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 세 번째 소식은 독서야행 당신이 잠든 사이. 뭐 영화 제목이죠, 이거. 그쵸, 영화 제목이네. 네. 이거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특성에 맞게 골라서 듣는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루어지는 북스테이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다음 도서관에서도 한다고. 네. 네. 아이들 맞죠? 여름 방학식마다 네, 예, 그렇죠. 거기서 1박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날만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모처럼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그럼 부모님 없이 선생님하고 아이들만 오는 네, 거예요? 네, 네. 오, 애들 완전히 뭐 타자바 파티 비슷하게 네, 책 맞아요. 읽으면서 너무 아, 재밌네요. 또 이렇게 깨알 홍보를 하나요? 이곳은 아람누리 도서관이라서 장소도 넓고 주위에 또 산도 있고 예.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영화 감상도 있고 토크 콘서트도 있고 강의, 뭐 듣는 소설, 내가 책을 읽어도 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별도 본대요. 예. 굉장히 다양한데 그 장소하고 일시는 아까 아람누리 도서관이고요. 7월 20일 저녁 9시 30분부터 그 다음 날 21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까지입니다. 현재 접수 중인데요. 접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세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중에서 신청은 당일날 가셔서 직접 내가 뭐뭐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된대요. 예. 그리고 드레스 코드도 있어요. 뭐예요? 파랑. 왜 파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름이라서 여름이라서 제 파랑 생각인데요. 이겠죠? 예. 가서 여쭤보세요. 직접 참여하셔서. 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예다음 작은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특강을 한다고 했었는데 요게 그 사정이 생겨서 9월로 연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은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너무 네. 좋네요.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좋겠죠? 그쵸, 그 북스테이 마음에 드는데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아람누리 도서관에 그 아람 미술관 있죠. 네. 거기에 상상 놀이터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그걸 한번 가봤는데 어른이 가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인데 과학, 미술 뭐 여러 가지 융합된 그런 놀이터예요.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네요. 정말 좋아요. 일산이 정말 좋아요. 방학이 기대됩니다. 깨알 자랑했습니다. 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이 진행하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장우혜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갑자기 초대받았는데 정말 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녹음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의향을 물어봤더니 정말 하나같이 다 같이 오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함께 초대해 주신다면 정말 더 의미 있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저희한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초대해 주세요. 네, 예약 접수 받습니다. 꼭 초대할게요. 네.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덕분에. 좋았고요. 네.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네, 어? 종종 모실게요. 아, 우리 첫 번째 게스트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영광이네요. 앞으로는 게스트를 좀 더 많이 모시도록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고정 출연하시면 돼요. 더 좋죠. 네. 다음 시간에는 더 꽉 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들 안녕. 안녕.